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11번째 챕터인 Teaching Clinical Skill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linical Skills는 보통 우리말로 임상 술기 혹은 임상 스킬과 같이 쓰이곤 하는데, 많은 경우에 봉합이라든가 정맥혈 체열 같이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활동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환자 면담이나 병력 청취, 신체 진찰과 같이 더 포괄적으로 이 클리니컬 스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임상실습 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교육적 상황에서 교수자가 어떤 식으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임상실습 환경 혹은 임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 다양성이란 단어로 특징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다는 말은 일단 학습자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3, 4학년부터 임상실습을 하게 되지만, 심지어 그보다 더 아래 학년도 임상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5년차 전공의까지도 임상 환경 속에서 학습자로서 무언가를 배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수준의 학습자들이 동시에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도 임상 환경의 특징입니다. 의과대학에서는 당연히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을 가르치게 되겠지만, 의학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간호사 혹은 간호학 전공자, 약학 혹은 약사, 그 외에도 여러 학제와 전공 혹은 의료 보조 인력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이 임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실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학생들은 외래뿐만 아니라 병동, 응급실, 수술방 등 여러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학생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임상 스킬을 교육하는 기회이자 임상 스킬을 교육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임상실습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상실습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말은 이 임상교육의 결과로 학습자가 혹은 학생이 무엇을 알거나 할 수 있기를 교육하는 사람이 기대하는지, 그 기대치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학습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학습자는 어떤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자 하고 학습 요구로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학습자를 하나하나 학습자 간 차이나 이 개인적 차이를 다 고려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상실습 교육 혹은 임상실습 과정이 다른 과목과 함께 교육과정의 하나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임상실습 교육을 계획할 때 다른 과목이나 다른 실습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가능하다면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와 고려사항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영역을 가르칠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임상실습이 당연히 임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기간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만, 기초과학이나 의사소통, 그리고 이 챕터의 주된 주제인 임상술기나 임상추론,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탐색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임상실습 속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전반적인 임상실습의 목표와 계획 속에서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임했을 때 처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이 앞으로 배워나갈 학습 환경을 긍정적이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축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 꼭 신경 써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에게 이번 임상실습 경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임상실습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수자가 설정한 이 임상 경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학생에게 잘 설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목표를 설명했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해 나가는 환경이 어떤지도 학생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환경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을 때는 일상적으로 그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진료팀, 의료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역시나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의료팀에는 의사 혹은 전공의, 전임의 등뿐만 아니라 간호, 약제, 원무과 등 여러 사람들이 일종의 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팀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직군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서로 다르다는 것 역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료팀이 여러 전문직으로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학생은 배우는 과정 역시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실습 교육의 목표를 설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설명했다면 그 환경 속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이라면 먼저 학생이 참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교수자는 학생을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며, 직례 발표와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그 외에 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작성해야 할 기록지라 문서는 무엇이 있으며 학생에게 주어질 과제의 유형과 최종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언제 할 것인지, 피드백은 제공된다면 어떤 식으로 언제 제공되는지, 이러한 것을 학생이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실습을 시작했을 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 슬라이드에서 임상실습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이나 관심이나 요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앞서 설명한 목표, 즉 실습의 목표를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실습을 하면서 많은 과에서 학생들은 환자를 만나면서 환자와의 면담과 신체 진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실습의 첫 번째인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어떤 환자를 선택하고 학생에게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목표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 환자로부터 학생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환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이란 말은 흔한 질병의 교과서적 임상 표현과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아직 임상실습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초심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환자군은 이렇게 흔한 질병을 가지고 교과서적인 임상 표현이나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 자체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임상 표현이나 검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환자를 학생이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동일한 임상 표현으로 내원하였으나 실제로 그 환자들의 진단은 다른 경우에 학생들은 특정 주제, 즉 임상 표현이라는 주제 또는 질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되는 또 다른 요소는 복잡성입니다. 앞서 초심자에게는 흔한 질병의 교과서적 임상 표현과 검사 결과가 더 효과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그 학생이 다룰 수 있는, 매니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직 충분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지나치게 복잡한 케이스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으로 그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자에게는 이렇게 환자가 실습 학생을 만나는 교육적 만남, 티칭 인카운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바쁜 대학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환자에게도 가급적 학생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학생과 환자의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설명을 해주면서 가능하다면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만약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환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환자-의사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수가 직접 학생을 소개하고 그 과정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으로써 롤 모델링하는 과정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